축구 팬들의 영원한 숙제는 바로 손박대전입니다. 해버지 박지성과 센세이셔널 손흥민 중 어떤 선수가 더 위대한 선수냐는 논쟁이죠.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한국인 유럽 진출에 서막을 연 장본인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에서 월드클래스 기량을 뽐내며 아시아 공격수에 대한 편견을 깨트렸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산 두 선수를 비교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없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박지성과 손흥민 중 누가 더 뛰어난 선수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본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스포츠토토 80% 적중 유료팩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입장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세요. 박지성은 소위 말하는 축구 엘리트는 아니었습니다. 대학 진학도 쉽지 않았는데요. 1999년 딱 하나 남은 명지대학교 테니스 입학 자리를 축구부로 끌어오면서 좁았던 대학문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일본 J리그 도쿄 퍼플 상가로 이적하며 본격적으로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올림픽 대표팀을 거치며 서서히 이름을 알린 박지성은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거스 히딩크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으면서 축구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2002년 4강 신화를 쓴 박지성은 히딩크 감독의 선택을 받아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으로 전격 이적하며 유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맨유로 이적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고 아시아 선수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퀸즈파크 레인저스를 거친 후 2014년 아인트호벤에서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손흥민은 박지성과 달리 어린 시절부터 유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만들어졌는데요. 하루에 슈팅을 1000번이나 하는 지옥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2010년 함부르크를 통해 프로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바이어 레버쿠젠을 거쳐 2015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해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밟았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유럽 통산 122호 골을 터뜨리며 한국 축구의 레전드 차범근이 기록했던 한국인 유럽 무대 최다골 기록인 121골을 뛰어넘었습니다. 정말이지 엄청난 기록을 세운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프로 업적을 비교하면 박지성의 완승입니다. 박지성은 맨유라는 세계 최고의 구단에서 활약하며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아인트호벤에선 리그 2회, 리그컵 1회, 크레이프실드 1회, 피스컵 1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맨유에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4번이나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유럽 최고를 가리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2008년 정상에 섰습니다. 박지성은 역대 한국인 선수 중 가장 뛰어난 우승 커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손흥민은 우승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2012년 함부르크 소속으로 국내에서 열린 피스컵 우승 트로피가 유일합니다. 2018-2019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 무대에 진출했지만 리버풀의 패해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박지성과 비교하면 우승 커리어가 초라할 정도입니다. 대표팀 커리어까지 확장해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전부입니다. 박지성은 2000년 아시안컵 예선에서 라오스를 상대로 A매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 포르투갈전 결승골로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또 2006년 독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연속골을 터뜨리며 한국인 최초 월드컵 3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100번째 대표팀 경기인 일본전에서 그 유명한 산책 세레머니를 하며 커리어를 마쳤습니다. 박지성은 대표팀 100경기에서 13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은 2009년 17세 월드컵에서 3골을 터뜨리며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A 대표팀에는 2010년 만 18세 175일로 최연소 국가대표 발탁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 인도전에선 A매치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브라질과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해 대표팀의 핵심이 됐습니다.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는 무려 5개의 도움을 올리며 김학범호의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이 우승으로 병역 혜택을 받아 지금까지 유럽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대표팀에서 89경기를 뛰었고 26골을 기록 중입니다. 이번에는 개인 능력 비교입니다. 박지성은 헌신적인 선수로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미드필더였습니다. 수비형 윙어라는 단어를 창조하기도 했는데요. 박지성은 수비적인 능력은 물론 공격적인 역할까지 충실하게 수행 가능한 전천후 플레이어였습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박지성에 대해 축구가 뭔지 이해하는 선수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대표팀에서는 역할이 살짝 달랐습니다. 주장으로 선수들을 진두지휘하는 사령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한 방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화끈한 공격수입니다. 박지성보다 득점에 더 특화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돌파와 뛰어난 기술, 그리고 골 결정력입니다. 오른발과 왼발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슈팅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주제 무리뉴 감독은 벌리전에서 70m 슈퍼골을 터뜨린 손흥민 선수에게 손나우드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 능력은 손흥민, 팀 커리어는 박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팀의 완성도를 높이는 건 박지성, 혼자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건 손흥민입니다. 쉽게 말하면 박지성은 곱하기, 손흥민은 더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들은 손박대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박지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참 부끄럽다, 손흥민 정도면 나와 비교할 상대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나와 박지성 선배는 비교할 수 없다, 그는 전설이자 나의 우상이다, 박지성 선배는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최초로 해냈다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서로를 추켜 세운 두 선수, 축구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